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문제풀이 중에 조금 수정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분 가능 얘기할 때 개념은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좀 수정 보완을 하려고 해요. 문제풀이 할 때 이제 미분계수의 존재로 풀 때요. 여기서 보시면 엄밀한 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가 있고 좌극한으로 갈 때 두 개의 미분계수, 즉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상황은 fx 마이너스 f1이라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가 일단은 연속이라는 조건 자체가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성립을 하는데요. 쌤이 그 전에 풀 때는 연속이라는 걸 가정하고 썼기 때문에 약간의 비약이 있었습니다. 가령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ln x 써주시고 마이너스 1 f1은 0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여기인데 여기 ax 플러스 b, 그리고 나서 여기에 f1 자체는 바뀌지가 않아요. f1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0을 똑같이 써줘야 합니다. 선생님은 이걸 썼었죠.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전제하고 문제를 풀면 사실 두 값이 같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정석적으로 풀면 여기가 0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극한 값이 좌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얘가 지금 부정형이니까 이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a 플러스 b가 0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걸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설명을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미분계수에선 1 이렇게 나오고 좌미분계수는 이제 미분을 여기 부정형을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a는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만 여기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리미트 이렇게 돼서 값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정합니다. 수트에서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확인하시고, 자, 덧셈 정리로 가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도 마찬가지로 극한 배우고 미분 배우시면 되는데, 그에 앞서서 조금 삼각함수 안에 추가적인 개념을 배우고 넘어갑니다. 그 추가적인 개념이 덧셈 정리 그리고 합성 이렇게 돼요. 사실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조금 예전 내용이랑 많이 달라졌는데, 기존 책들에서 그 변경 사항을 잘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나가 고민이에요, 항상.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내신 낼 때 그렇게 엄밀하게 잘 구별 안 하고 내실 수도 있거든요. 일단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겠고 부족하게 가르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나올 확률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안 할 생각이에요. 일단 삼각함수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 지식은 알고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즉 사인의 정의, 코사인의 정의, 탄젠트의 정의는 이미 안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배워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배우는 내용은 바로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암기해 주시고요. 각각의 읽는 방법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의미는 코시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 함수의 역수이고요.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그다음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탄젠트 역수, 이제 시컨트는 이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 코시컨트는 얘를 보시면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나중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함수의 관계식이 있는데 이 친구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석에 보면 이거 암기법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암기법 자체가 엄청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래도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식은 이 두 식이었습니다. 삼각함수에서 기본 공식 두 가지는 얘였고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공식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는 공식들을 다시 재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코사인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코사인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고요. 여긴 1이고요. 여기는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탄젠트 제곱 세탑 코사인을 뒤집었으니까 시컨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표현에는 이제 뭐 이런 표현 자체를 쓰지 말고 그냥 다 역수로 표현하고 뭐 이랬던 시절도 있는데 와리가리하네요. 일단은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고 또 대학 가면 알아야 되니까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잘 암기를 해 주셔야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반대로 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만 잘 외우면 나머지는 이제 연상해서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초는 우리가 세컨드라 하죠.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2초는 t, 1초는 세컨드라 한다. 좀 어거지지만 외워주시고 이게 잘 외워졌으면은 여기에 반대로 이제 생각해주면 돼요. 얘가 탄젠트를 뒤집으면 코탄젠트죠. 시컨트 말고 이번에는 이제 코시컨트.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는 잘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코사인 75도, 사인 15도 뭐 이런 친구들 선생님은 외우라고도 막 얘기했었는데 얘네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각이었죠. 특수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로 이러한 각들도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요. 얘는 코사인의 45도 더하기 30도죠. 이 친구는 사인의 45도 마이너스 30도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각도가 조금 확장된다 라는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서 개정됐을 때도 사실상 유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시간은 가볍게 그냥 여기 있는 내용만 훑고 끝낼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 좀 여기서 심화된 내용들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식을 암기를 해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노는 작업이 돼서 빠르게 이 공식을 암기를 먼저 시키려고 일단은 이 강의를 먼저 여러분이 듣게 할 생각이에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그냥 일단 공식을 외우셔야 합니다. 여기가 좀 괴롭죠.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외워 주셔야 합니다. 외우고 나면 마이너스는 부호 반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잘 외워놓고 마이너스는 적용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외우는 방법은 정말 사람마다 다양해서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외우자가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령 사인 45도 더하기 30도면 얘는 사인 45 코사인 30 더하기 코사인 45 사인 30 이렇게 해서 이제 푼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루트 2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래서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외우라고 했던 값이죠. 이 값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한 암기 잘 해보시고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외워요. 사코 코사. 근데 사실 그렇게 외워도 이제 디테일은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죠. 사코 코사고 부호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코제 마사제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진짜 이거 사람마다 선생님들마다 외우게 하는 방법이 다양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선생님이 왜 코제라고 하냐면 아이고 여기가 이제 나중에 알파 들어오면 여기 코사인 알파 돼서 코사인 제곱이거든요. 어쨌든 코사인 2개 빼기 사인 2개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정정당당하게 외우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합, 곱, 1- 곱이죠. 그래서 잘 암기를 일단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외울 수 있는 것,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죠. 익숙하죠. 외우노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덧셈 정리의 응용, 이걸 백악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요. 얘는 사라졌고 얘는 남아있고 근데 다 가르치죠. 사실 백악 공식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나중에 합차를 곱으로 또 곱을 합차로 바꾸는 이런 공식도 원래는 있었는데 선생님 볼 때 이것까지는 좀 오버한 것 같고 얘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백악 공식까지는 공부를 합시다. 선생님이 사실 백악 공식 설명하기 전에 이런 말 안 하고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나면 이제 의욕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걸 해야 한다는 의욕이. 왜 얘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정리해야 될 게 좀 있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내신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강의 교재들도 찾아봤을 때 절반은 가르치시고 절반은 이제 안 가르치시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학교 내신용 교재에는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들 어디까지 업데이트를 하셨는지 미지수기 때문에 가르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앞에 공식이 익숙해야만 이게 되겠죠.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요.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는 앞에 사코 코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암기하시고요. 얘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요. 얘도 공식에서 유도됩니다.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기. 그래서 지금 보면 단위 2알파가 알파로 바뀌죠. 그러면 알파를 2알파로 배각할 수 있거나 또는 2알파를 알파로 반각할 수 있는 그런 공식입니다. 앞에서 배운 거에 응용을 해서 여기도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직선의 이루는 가격 크기 이제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낼만한 주제죠. 왜냐면은 이렇게 두 직선이 있을 때 우리가 두 직선의 각각의 기울기를 우리가 탄젠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을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낼 만한 주제예요. 자, 이렇게 어떻게 직선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이 그 직선을 보시고 직선의 기울기를 각도로 표현하고 나면 이 끼인 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개 나오겠죠. 여기도 나오고.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베타 플러스 세타가 알파다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방식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암기했던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당연히 이게 각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 있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라 해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요. 이것도 이따 문제풀이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코싱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이 또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읽어보시고 네, 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앞에 설명했습니다. 덧셈 정리를 이렇게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방식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꼭 읽어보시고 한번 납득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걸 이 과정을 아는 것보다는 공식을 활용하는 게 좀 더 주안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증명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생략하도록 하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결론을 잘 기억하자.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기하 벡터하고 연결해서 삼각함수가 좀 쓰임새가 많았어요. 그래서 뒤에 합성도 뭐 내적으로도 설명하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이게 변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삼각 방정식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보통은 삼도극이라고 삼각함수하고 도형의 극한 문제 푸는 용도로만 이제 좀 제한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시험은 어디로 튈지 몰라서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 자체가 계산을 하려면 각을 통일해야 되고 또 독립변수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고 또 도형 문제를 풀려면 비례, 닮음, 그 다음에 원에 대한 기본 지식들, 도형에 대한 그런 우리 배경 지식, 삼각비 이런 걸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요. 꼭 공부를 잘 하십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약간 섬처럼 떠 있는 내용이에요. 섬처럼 떠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문제들도 일단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쭉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합성, 이게 참 계륵인데요. 합성도 있으니까 설명은 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 이제 좀 응용된 개념들 시험에서 얘를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하나 그리고 약간 탈범이긴 한데 백악 공식에 대해서 좀 응용된 내용들 한번 언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삼각함수 극한 미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이라이트는 앞으로 이 다음 강의에서 합성 설명하고 삼각함수 이제 백악 공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 삼각함수의 극한 다루고 그 다음 강의에서 삼각함수 미분까지 다루고 나면 양들이 길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다루고 나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색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풀 거고 또 많은 스킬들을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풀이에 익숙해지게 기본 풀이에 익숙해지게 꼭 성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뒤에서 좀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뒤에서 이제 미분법, 적분법 막 몰아칠 때 속도감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자. 네, 꼭 선생님이 내준 숙제들 잘 밀리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